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2일입니다. 8.15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8.15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하고 건국했다고 합니다. 해방되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힘이라기보다는 연합군, 특히 미군의 노력으로 해방되었다는 뜻이고 피동적이죠. 건국했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하에 우리 국민들이 공산당과 싸워서 국민국가를 세웠다는 의미니까 8월 15일은 건국절로 기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생각하므로 대한민국 생일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 8.15를 기해서 다시 한번 맹렬하게 따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부친 친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친일 논란이 문재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여권이죠. 여권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판할 게 없으니까 이분의 조부입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조부의 일제시대의 행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친일 운운하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친이 일제시대 때 북한 흥남에서 농업 개장을 했는데 그 사람도 친일파인가? 라고 반문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끼어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청와대 대변인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걸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 공보특보단이 다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정면을 한번 붙어보자 이런 이야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붙이는 친일파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은 성역이나 이런 방구 입도 뻥끗하지 말고 문비 어천가만 부르라는 것인가? 성역이니 대통령과 그 가족은 성역이니까 문비 어천가만 부르라는 뜻인가? 라면서 일제에 맞서 동맹휴학을 주도하다가 제적당한 최재형 후보의 조부가 친일파라면 흥남에서 농업개장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 부친은 친일파인가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다시 묻는다면서. 특보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인명권자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가기관과 자리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감사원장이나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의 사적 시혜가 아니다. 인간적 도리를 운운하는 것은 공사구별을 못하면서 국민들을 내 편으로 가르고 자기 패거리들만 감싸는 데 익숙한 민주당다운 언급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에서 자료를 갖고 있겠죠. 그건 뭐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즉, 친일파 논쟁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이길 수가 있다. 문재인의 가장 아픈 점을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니까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우선 친일파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는 이 조선 사람들이 전부 국적상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어요.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친일파를 운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친일파 운운하려면은 나라를 몽땅 갖다 바쳐버린 고종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게 맞죠. 장수가 항복을 했는데 부하들이 항복 안 하고 끝까지 싸워서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참 비인간적입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해외에 나가서 국내에서 독립투쟁한 분들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그분들처럼 싸우지 못했다고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보는 것은 그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 이겁니다. 다만 진짜 친일파가 있습니다. 어떤 친일파냐? 대한민국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굴종한다든지 일본을 대한민국보다 더 숭배했다든지 하면 그건 친일파죠. 그런데 그런 친일파가 있습니까? 이 해방된 이후에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더 좋다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요. 제 눈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친일파는 이게 시대에 착오적이라는 거죠. 지금 친일파를 따진다면은, 굳이 따진다면은 이런 사람이 친일파입니다. 일본에 굴종적으로 나오는 자, 즉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참 틀어놓기도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우리 쪽에서 정상회담 해달라고 해도 일본 쪽에서 거절한다 라면서 욕을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말하자면 스가 총리를 만나려고 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진짜 친일파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상회담 해달라고 일본에 국을 호소하고 퇴짜 맞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진짜 친일파입니다. 친일파란 말을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친일파란 말 쓰기는 싫은데, 그러나 굳이 그 범주에 넣을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다면 문재인 씨입니다. 왜 국어를 합니까? 그동안에 죽창가 부르고 반일 선동하고 일본에 여행 가지 말자고 캠페인 벌였던 사람이 누군데 왜 우리가 모르는 뒷면에서는 이런 일을 벌립니까? 그럼 정세균 씨가 거짓말을 했어요. 정세균 씨를 꾸짖지 않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게 사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또 굳이 친일파, 문재인식의 친일파 개념을 현재 적용하면 또 맞는 사람이 문재인의 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일본에 편입을 했습니다. 일본의 국사관 대학에 편입을 했습니다. 국사관 대학이야말로 일본의 거구 대학입니다. 이 국사관이라는 이 대학을 만든 사람들이 조선 침략 인명입니다. 조선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전이죠.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동북아시아 전체를 말하자면은 일종의 대동아 공영권 비슷한 걸로 묶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진 세력이 만든 단체가 세운 대학이 국사관 대학입니다. 국사관 대학의 교과나 교훈에는 조선 침략의 인맥들의 정신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씨의 딸이 편입해가지고 2년 동안 다녔다 이겁니다. 그 국사관 대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거는 극우 성향이 강하다, 군국주의 성향이 강하다 해가지고 교명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찾았지만은 그 정도면은 친일파죠. 왜 해방된 다음에 딸을 조선 침략 일본 극우 군국주의자 인맥이 세운 그 대학에 왜 유학을 보냅니까? 그래 놓고 반일선동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에서는 그것에 관한 자료를 딱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재인 씨를 압박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쪽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금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 성향은 진짜 친일파적인 이념 성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친북파, 친중파, 전부 친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국민들의 자부심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친일파 개념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친일파는 일제시대 때의 친일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그때 우리 친일파 처벌법 때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일본 경찰이나 이 헌병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조선인을 탄압하고 독립운동가를 잡아넣은 사람, 여기에 한정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정시키는.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한 이후에 일본과 잘 지내야 되겠다. 더불어 일본은 한미일 동맹으로서 우리의 우방국가인데 또 우리가 남침하면은 우리를 도와줄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사령부가 일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본과 친해야 되겠다는 사람을 친일파로 몰고 있습니다. 이런 선동, 이런 마녀사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쪽에서 정면 승부를 건 겁니다. 문재인 당신 부친도 그러면 친일파 맞지? 이렇게 친일파를 마녀사냥으로 한다면은 한번 정면으로 따져보자. 그리고 비장의 카드를 하나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당신 딸은 친일파냐 아니냐? 이렇게 딱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 침략 인맥이 세운 대학으로 딸을 유학시킨 간 딸이나 보낸 부모나 진짜 친일파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있습니까? 친일파는 이들이 말하는, 좌익들이 말하는 친일파는 그게 친일파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권력에 순응하면서 그러나 한번 보자. 우리가 실력을 길러가지고 반드시 독립을 쟁취를 하고 독립한 다음에 대한민국 근사한 나라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절치부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친일파로 몰리고 있는 박정희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극일파 아닙니까?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극일파입니다. 극일파. 전두환 전 대통령 10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 10.1%, 1980년대입니다. 그리하여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국력을 키운, 그리고 민주화를 한, 서울올림픽을 한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은 극일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문재인은 도대체 그 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왜 김정은에게는 저렇게 굴욕적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쇠 분리해지고 아무도 편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상회담 해달라고 구걸하고 퇴짜 맞고, 이게 친일파 아닙니까? 문재인 부녀가 친일파인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가 가만히 있다가 왜 문재인 부친을 친일파로 모느냐고 그렇게 나올 게 아니라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문재인과 그 딸이 친일파인지 아닌지 구체적 사례로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쁘다 이러면 안 되죠. 친일파 논쟁, 그런 의미에서 친일파 논쟁 한번 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친일파보다는 친북파를 1000배, 10,000배 더 엄하게 응징하게 될 것입니다. 친일파는, 이들이 말하는 친일파는 결국 한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친북파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을 따르지 않으면 감옥에 보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발적으로 북한에 충성하고 김여정에게 굴종하는 겁니까? 또 당시의 친일파는 그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일본이 이긴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측으로 정보 통제를 해가지고 일본이 미군에게 이기고 있다. 그래서 친일파, 즉 일본의 군사 동원에 협조하고 했던 겁니다. 강압적인 데 따른 것이기도 하고 상황 판단이 잘못된 것이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 저렇게 못 살고 포갑적인 정치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친북을 하는 겁니까? 알고도 친북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고 친일을 한 사람과 알고도 친북하는 사람, 누가 더 나쁩니까? 최재형 대 문재인의 친일파 논쟁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